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박송희 아나운서, 우리가 뭐 그 니트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저 찾아봤더니만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네. 그러니까 이게 무늬만 취업 준비생이다.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전 예. 심지어 어떤 말을 들어봤냐면 쇼윈도 취준생, 쇼윈도 쇼윈도 부부도 있듯이 그렇죠. 쇼윈도 취준생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겁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예. 취준생인 척 한다는 겁니다. 상향 평준화된 예. 스펙은 따라갈 자신이 없고 또 취업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나 어떤 지인들의 기대감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열심히 취준하는 척, 남들 하는 거 따라하는 어떤 쇼윈도 취준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실제로. 맞아요. 예. 자기가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런 음. 쇼윈도 취준생이라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생각하기에는 게 아닌 걸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데. 예.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니트족 같은 경우는 포기해버린 거니까. 포기해버린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도 우선 그냥 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애를 쓰고 계신 거니까 본인을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을 쇼윈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네. 당당하다라고 좀 믿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힘을 더 네, 내시길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잡정센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2018년 상반기 공채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을 알아봅니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예. 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요. 예. 삼성, 현대차, CJ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세 기업의 공채 전략을 짚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현대차 그룹 상반기 공채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위포트 조민혁 강사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쇼윈도 감사합니다. 취준생이요. 예, 들어보셨나요? 들어본지는 않았는데 네. 되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니트족도 알죠? 니트족도 많이 들어봤고, 근데 뭐 어느 분야나 다 쇼윈도 있는 것 같아요. 취업 강사들 중에서도 쇼윈도 많아요. 실제. 쇼윈도. 네, 제가 이번에 언니. 책을 냈잖아요. 예. 그 저서들 다른 책들 제가 이렇게 책 출간하면서 검토한 적이 있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정말 이상한 책들도 많고. 민혁 쌤 또 따라한 것도 있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 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시작부터 또 이제 본인 책 사야 된다고 네. 또 홍보를 홍보를 해주시는 조민혁 적극적으로 쌤과 하시네요. 네.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리고 1부부터 함께하는 잡정센터의 키다리 귀요미죠. 어제는 개나리였는데 네. 오늘 뭔가 좀 또 가을의 분위기가 또 있는 것 같네요. 김하연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하연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쵸? 우리가 네. 안 했었는데. 아, 그러니까요. 어때요? 약간 어색하네요. 어색해요? 네, 다음엔 좀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 상반기 공채 전망부터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필승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하반기 현대자동차 신입사원 채용 공고부터 자소서 항목까지 좀 쭉 살펴볼 텐데요. 김하연 캐스터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네, 현대자동차는 작년 하반기에도 역시 이 대기업 공채의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8월 말에 가장 먼저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었죠.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R&D와 매뉴팩처링 전략 지원 부문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했는데요. R&D 부문은 기술 경영과 차량 설계, 차량 평가, 파워트레인, 상용차 개발과 재료, 파이로트 부문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매뉴팩처링 살펴보겠습니다. 구매 부품 개발과 플랜트, 안전 환경 부문에서 신입사원 모집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전략 지원 부문이죠. 상품 전략과 마케팅, 영업 서비스, 그리고 경영기획, 홍보 부문에서 신입사원 모집을 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현대자동차 자소서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상반기부터 새롭게 등장한 취준생들을 가장 괴롭게 만든 항목이죠. What makes you move?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며 왜 현대자동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현대자동차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는 항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공채 역시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첫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자소서 항목엔 변화가 없을지 또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야 할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했던 네. 그 지원했던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김한 캐스터 말대로 올해도 상반기에 현대차가 먼저 그렇죠. 현대차는 스타트를 끊을 텐데 다음 주에 아마 네. 나올 것 같아요. 어제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오늘 뭐 파헤쳐드리겠다면서요, 현대차를. 그러니까 뭐 그냥 소화실.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제가 뭐 현대자동차의 어떤 적개심이 있다거나 안티는 어떤 아니죠. 그런 뭐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네. 그 채용 담당자 분들이. 그것도 이건 여러분들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그것도 실제로. 팩트예요? 그럼요. 저희 그 현직자분들이 인사팀에 갔다가 제 책들을 봤대요.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제 책들을 보고서 웃으면서 보겠지. 참 뭐 이런 걸 또 합격 자소서라고 또 이렇게 학생들한테 팔아먹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고요. 또 아마 지금 이 영상도 생방송은 아니지만 분명 보실 수 채용팀에서 있죠. 현대차를 그래서 제가 사실 찾으면.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왜 실명을 저희가 언급을 했었잖아요, 인사팀. 못 찾았어요, 이번에는.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차장님이라는 것만 들었지 그 실제로 어떤 분인지는 혹시 보고 계시다면 한번 출연을 하실 리는 없겠지만 한번 전화 연결이라도 저는 현대자동차 채용팀하고 한번 그래서 대화를 하고 같이 싶고요. 좀 대화하면서. 그렇죠. 그냥 팩트를 가지고 같이 좀 썰전 아닌 썰전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나운서 분들로 따지면 KBS 공채 같은 거예요. 이 현대자동차 채용이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 업계에 있는 그 근무한 1년 또는 길게는 3년 정도 재직 중인 우리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현대자동차에 모두 다 응시를 하다 보니까 경쟁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는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삼성 채용을 견제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정도 되는 그 회사에 합격할 정도면 최종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동시에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면접 전형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전형 자체가 길다 보니까 일찍 시작을 해야 삼성이랑 거의 비슷하게 합격자 발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김승리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당연히 다음 주면은 바로 시작이 될 거고요. 예. 아마 지금 우리 영상 보시는 구직자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연휴를 앞두고 편안한 마음에 시청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만 돼도 저희 아마 조회수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이 방송에 계속 아마 회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아나운서로 치면 KBS 얘기하셨는데 봤어요? KBS 본 적 KBS 있어요? 본 적 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네, 개인적으로 없습니다만. 네. 네. 약간 선긋기인가요? 아니. 저는 아예 KBS는 아직 제가 갈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못 썼는데 아.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3사 같은 시험 보면은 허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도 네. 지원자가 많다 하지만 허수가 이렇게 많거나 정확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허수들이 정말 많고 그러니까 허수라는 게 그 뭐 그걸 준비가 안 돼. 폄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맞아요. 아닌 거. 예.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 왜 떨어졌나 특집 때 늘 현대자동차 자소서를 매번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학생도 제가 그때 한번 굉장히 호되게 야단친 적이 있었는데 자동차에 관련된 그 어떤 조사나 공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부모님 때부터 탔던 자동차 뭐 소개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회사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회사 내에서는 홍보팀에서 발표를 하기에 사드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중국 관련된 그 해외 법인의 판매 대수가 줄기는 했어요. 근데 올해 이렇게 보면은 워낙 강세인데다가 그러니까 수출하기에 약간 또 굉장히 살아남기 어렵고요. 때문에요, 이게. 그건 이제 홍보팀에서 일하는 거고 어. 홍보팀에서는 그렇게 해야 위에 이제 경영진들이 이제 신문을 봤을 때 야, 왜 이런 기사가 나왔어라고 이제 욕먹지 않으니까 그건 홍보팀에서 소위 디펜스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호무역주의라든지 또 미국이나 이런 무역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고 현대자동차는 거의 수출의 비중이 70%가 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라 게다가 또 여러 가지 악재가 많죠. 지난 그 작년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문제도 있고 해서 계열사 전체가 그러니까 마티형이 현대자동차가 지금 속된 말로 잘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반사이익을 얻어야 되는 부품업체인 모비스 다이모스 그 위아도 물류를 있고. 또 유통시키는 뭐 글로비스. 글로비스 이런 데도 다 지금 환경이 지금 좋지가 연쇄적으로 않고.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현대자동차도. 그러니까 예전에 그 좋았던 그 소위 호황기가 이제 거의 지금 꺾이는 추세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제랑은 다르게 제가 어제는 계속 삼성 여러분 지원해라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된다 이랬는데 그만큼 인원을 이제 적게 뽑을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보통 한 번 많이 뽑아봤자 450에서 한 500명밖에 뽑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 두 차수에서 한 세 차수 정도를 나눠서 입소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당연히 500명 미만으로 채용이 진행이 될 거고 아까 전에 규모가? 그렇죠. 김한영 캐스터 읽어준 대로 연구개발 분야, 뭐 매뉴팩처링 경영 지원했는데 당연히 인원을 줄이는 쪽은 가장 나중에 있었던 경영 지원부터 이제 줄일 거고요. 연구 개발 회사가 잘 나가야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이제 연구 개발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나마 이제 플랜트 쪽에 지금 주문 받았던 것들을 생산해내는 인력 정도, 플랜트 운영이나 기술 쪽은 아마 줄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줄 건데 아마 시청하시는 구직자 대부분의 그 지원자들은 R&D 쪽에 지원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멋있어 보이는 차량 설계 또는 좀 힘든 변속기 만들고 좀 고객사랑 컴플레인 대응하는 뭐 파워트레인 또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해요. 네.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처음부터 많이 기운이 좀 빠질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올해 현대자동차가 지금 직면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직시를 하고요. 만약에 네. 이걸 이제 현대차 인사팀 지원분들이 보고 계시면 지금 그거 염두에 두고 방송하고 있어요. 저는. 보시면서 네, 전화를 좀 주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500명 얘기했지? 알았어. 아니야 전화 좀 해. 500명이래. 1000명 뽑아. 이래가지고 그걸 틀리하면 어떡할 거야? 그럼 나만 유명해지지. 그렇게 되면은 나야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좀 현대자동차가 채용에 있어서는 참 그 잡페어를 10년 전부터 이제 도입을 해서 참 그 긍정적인 그 활력소를 많이 불어 넣었다는 점에서는 좀 존경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개선을 좀 많이 안 하더라고요. 똑같은 형태의 잡페어를 계속 진행을 한다라든지 면접 전형도 보면은 BEI 면접만 지금 몇 년째 계속 진행하고 있고 참고로 약간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다 많이들 지원하니까 우수한 인력들 삼성이 지금 반도체 호황이 뭐 한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 제 동기들도요. 그 포스코에서 현대자동차랑 포스코 동시에 되면 현대차로 많이 갔어요.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니까. 많이 주고 이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분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연봉 뭐 6천만 원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지원자들이 흔들릴까? 삼성이라는 또 큰 회사들을 또 넘어야 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민영 쌤의 불만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채용 같은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와주니까. 걸어 들어오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 얘기 그리고 맞아요. 그것도 같아요. 있고 현대자동차가 너무 마케팅만 해요. 채용 관점에서 무슨 말이냐면 감동을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 유튜브 영상, 그렇죠. 영상 같은 거. 네, 유튜브에 여러분들 잡페어 시즌 7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 최종 합격하는 걸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찍어서 군부대에 있는 이공계 장교신데 최종 합격 소식을 아버지가 전달해주는 그 스토리를 양재동 진짜 본사에서 감동이었겠네. 그러니까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바를 우리 구직자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입사의 기쁨을 그 역치를 엄청 높여놓은 상태에서 입사를 시켜야 떨어지는 속도가 그래도 이제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자신 있는 기업 삼성은 요란하게 안 해요. 삼성은 그냥 명함 하나 보내줘요. 그 금으로 된 거.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금태로 이렇게 도금 된 돼서 거? 그렇죠. 도금으로 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김승재 뭐 인재개발원 소속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서 그냥 수년째 똑같은 방식. 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자신 있다 이거죠. 네, 삼성에 대한 거기에 자신 있음하고 여기는 다른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자신 이제 있으면.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겠죠. 이제 다른데 이탈하는 그 지원자들의 어떤 이력들 또는 우리 합격자들의 그런 스펙을 봤을 때 좀 더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연출을 좀 해줘야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 현대자동차 직원분들의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좀 약간 마케팅적인 거를 상당히 좋아하는.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들으면 그렇지만 속지 마세요. 네, 구직자분들 더 이상 이제 그런 부분 잡페어 이제 가실 텐데 그 교육을 다 받아요. 그 잡페어 오시는 그 선배분들을 인사팀에서 저도 이제 그런 거 몇 번 교육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매뉴얼을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구직자분들한테 괜히 안 좋은 이미지가 남을 수 있는 뭐 노조에 대한 얘기라든지 지방근무나 이런 거는 가급적 답변을 좀 중도적으로 해라, 좀 피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잡페어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당연히 지금 영상도 나오고 있지만 되게 좋은 저게 이제 잡페어 지금 보는 영상이거든요. 면접관들 앞에서 면접관들이 딱히 압박하지 않고 그냥
잘했네, 잘했네. 저기 좌측에 계신 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 채용 팀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장무정 팀장님인가 그건 제가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잡페어에 가서 마케팅적인 부분, 교육받은 부분으로 현혹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나오는 페이스북 통해서 직무 라이브 했던 그러면 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기서 한 것들에 대한 걸 어필한다고 해서 되게 아주 크게 예. 가산점 되진 않는다. 가산점 되지 않아요. 가산점 되지 않고 그리고 잡페어 여러분들 통과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기분 들뜨실 필요도 없는 게 서류 통과한 거란 말이에요. 인적성은 똑같이 난이도 어렵게 여러분들 보시는 거니까 결국엔 잡페어를 통과해서 최종까지 가더라도 블라인드 전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력을 다 임원분들이 전부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쁨에 취하지 마시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처한 어떤 업계의 현황을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내일 이제 다루게 되실 뭐 CJ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직자분들이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공채 규모는 이번에는 한 4,500명 될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측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부문별로 조금 저희가 공채 좀 살펴볼 텐데요. R&D, 매뉴팩처링, 경연 지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문인데 먼저 R&D 부문을 좀 살펴보면 학사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근데 학사분들이 불리한 건 전혀 없고요, 사실. 그러니까 학사분들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석사분들 대비해서 내가 이제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편견이고 연구소 안에서 주로 하는 건 당연히 석박사분들이 메인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석박사분들의 지원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학부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의 일들을 지금 직무별로 뭐 차량 평가다, 뭐 파워트레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우려할 건 없고 다만 결국에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의 연구개발 부서의 어떤 스펙을 이렇게 보면은 단 하나라도 자동차 관련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학과라든지 그러니까 국민대 학생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겠죠. 그때 그 친구. 이승원, 네, 이승원 친구. 또 지원하겠네요 지금. 네네. 그분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아니면 학과는 내가 자동차 전공이 아니라 기계 전공자이지만 자동차 관련된 어떤 경진대회나 또는 경진대회까지는 아니어도 동아리 활동을 자동차를 만드는 학회 활동을 했다라든지 이런 뭔가 자동차와 명확하게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이 연구개발부서를 저는 지원을 해야 최종까지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은 정설로 그리고 네. 우리가 활동, 예전에 네. 이제 그 R&D에서 이게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니까 그 연구랑 개발이 또 분야가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리서치 쪽이 박사분들이 하는 거고요. 박사분들이 연구한 거를 실제로 자동차로 구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실패해보고 그게 이제 파일럿 뭐 이런 팀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학부생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그림을 기획하는 게 이제 박사분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으로 따지면 작가님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박사분의 역할이고요. 그 작가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컨텐츠를 구현하는 게 이제 PD라든지 또 우리 우리도 지금 그렇고요. 그런 역할이듯이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을 뿐이지 뭐 누가 더 우위에 있고 더 많은 걸 알고 이런 측면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점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예. 자 그리고 보니까 매뉴팩처링 이것도 뭐 참 있어 보이는 워딩이에요. 매뉴팩처링, 그렇죠. 구매 부품 개발, 또 플랜트, 안전 환경 세 분야 채용이 진행이 됐었는데 구매랑 부품 개발 이게 보통 이런 경우는 문과생들이 많이 좀 지원을 상경계도 그렇고 지원하는 직무잖아요. 지원을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매 부품 개발 영역도 이제는 뭐 안타깝지만 이공계의 영역이고 구매도요? 그럼요. 구매 같은 경우 이제 본사에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다뤄야 할 어떤 그런 전공 지식이 그러니까 제품에 경영학적인 게 대한 아니라 전문성이 없으면 있죠. 안 되는 네, 거죠. 없으면 안 되고 실제로 제 학생 재직자들도 보면 화공 여자분 구매팀에 가신 분, 기계공학과분, 산업공학과분, 경영이라든지 뭐 문과분들이 가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있더라도 그 아주 작은 TO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거는 그걸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는 저희가 방송 통해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엔지니어 분들이 지원을 하시되 뒤에 아까 언급해 주셨던 사실 구매 부품 개발보다도 플랜트 쪽으로 지원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 주시는 게 이력을 만들어 나가기에는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민혁 쌤 네. 예전에 왜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전문성은 또 들어가서 배우는 게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돼, 커버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현장 쪽에서 일단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게 그러니까 모양이 좀 좋죠. 밴드 그러니까 업체라든가 그렇죠. 그 협력업체에서 경력을 쌓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라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직무를 고를 때도 지금 말씀하신 구매팀이나 부품 개발처럼 적은 TO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직무로 가시기보다는 플랜트 운영 쪽이나 기술이나 품질 쪽으로 현장 쪽으로 가서 여러분이 좀 힘들긴 하지만 경력을 쌓아 놓으면 인사팀에서 오퍼를 옮길 수 하죠. 있어요? 그럼요. 구매 제 쪽으로? 동기들도 광양 포항의 그 재료공학과 친구들은 다 배치가 처음엔 됐지만 뭐 개인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빠르면 1년 또는 아무리 늦어도 3년 안에는 다 서울 근무하고 지금 뭐 애들 원형 탈모 오고 아주 불행하게 잘 살고 있어요. 예,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서울 일이 근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직무의 어떤 범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마케팅처럼 이 구매 쪽도 매니팩처링에서는 상당히 난도가 높은 그런 사실 거다. 뭐 마케팅이나 이런 상품 개발, 상품 기획, 상품 전략, 해외 영업 이런 쪽은 이게 뒤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채용 그 순서가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네.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도 부끄러운 거지. 많이 뽑는 직무가 아니니까 뒤에다 놔둔 거고 우리 문과분들은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편한 마음을 보세요. 네. 어차피 너의 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쓸 거면 편하게 볼 거고. 그냥 편하게 아니면 우리 디자인 이번에 디자인은 채용을 인턴으로 보통 하는데 채용 연계형으로 디자인 직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평소에 대비를 했다면 합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문과 분들은 저도 잘 몰라요 누가 합격할지를 이게 직무 능력을 가지고 뽑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문과 같은 경우에는 뭐 성별이 좌우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많이 뽑는 직무가 아니라서 요구하는 그 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인력 현황이나 이런 거를 이제 부서장이 다 고려를 하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문과분들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너무 그 목숨 걸고 막 현대차 해외 영업 가야 돼요. 이렇게는 저는 접근하지 않으시고 좀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종 업계에서도 또 많이 지금 뭐 GM 같은 경우도 지금 소식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GM에 있는 직원들도 제가 볼 때 이번에 현대자동차로 또 많이 지원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률은 확실히 문과 쪽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그나마 올드루키 가뜩이나 좁은 시장에 그렇죠. 올드루키들도 많이 지원을 할 거다. 그럼요. 네.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그러게요. 저희 직무별로 지금 공채 가이드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플랜트 직무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공계 학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실 텐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그 R&D 부분에서는 어찌됐든 학사든 석사든 관련 그렇죠. 경험이 자동차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플랜트 부분은 좀 어떤가요? 물론 플랜트 쪽도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플랜트 쪽은 그 자동차 쪽 경험이 없더라도 실제로 합격을 했던 뭐 예를 들어서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 전공했던 분인데 그분은 삼성전자도 최종 합격을 했고 4년 전에 입사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도 되고 SK 하이닉스도 되고 현대자동차도 돼서 이제 플랜트 운영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고분자면 물론 이제 소재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는 교점이 될 수 있는데 자동차 관련된 거는 이 현직자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자동차를 만들었거나 또는 기획했거나 또는 자동차 회사에서 인턴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일단 첫 번째 플랜트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플랜트 분야는 학교를 보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주변에 합격하는 플랜트 현직자들을 제가 보면 연구개발부서는 학교를 보려고 보는 건 아니지만 뽑아 놓으면은 학교적인 것들이 꽤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반면에 이제 플랜트 쪽은 굉장히 다양한 학교, 뭐 지방대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소개했던 부산에 있는 동명대학교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동명대학교를 졸업하신 물론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R&D 부서로 나이가 많음에도 입사를 하긴 했지만 현대자동차 플랜트 분야에 있어서는 학교 네임밸류로서 필터링을 하거나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 범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혹시나 지금 내가 내 학교 또는 학점은 여러분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네, 학점은 좀 논외로 하고 학교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게 플랜트 쪽을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보니까 그 전략 지원 전략 지원 부분인데요. 뭐 많습니다. 상품 전략, 마케팅, 영업 서비스, 경영기획, 홍보, 재경, 경영 지원, 신사업 전략, 그러니까 IT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문상경 계열 취업 준비생들이 노리는 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제 뒤에 있는 수밖에 없는 게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죠. 경쟁률도 셀 것이고 하지만
가긴 해야겠고 어떤 식으로 좀 중점 둬야 될까요? 뭐 제가 백날 떠는 것보다도 제 학생들 합격 사례를 한 두 가지만 그래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번에 지난 하반기에 합격한 남자분인데 그 지식경영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직무가 해외 영업으로 바뀌어서 합격을 했는데 이분이 합격한 이유는 석사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를 거주했던 분이 연구개발 부서로 합격한 사례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문과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명확한 강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뭐 석사라든지 또는 거주 경력이 상당히 오래돼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냥 좀 짧게 이력 관리를 하셨던 분들은 이공계가 아닌 이상은 사실상 문과분들이 입사하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해외대를 졸업한 분들도 또 현대자동차를 굉장히 동경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지원을 하고 지난 하반기 때 또 재무팀에 지원했던 그 학생의 이력을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회계 담당 업무를 3년 정도 했던 학교는 건국대였는데 최종까지 재무팀에 물론 최종에선 탈락했지만 최종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드 루키로서의 어떤 직무 강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좀 절망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으나 그게 이제 현실이니까 내 이력상 명확한 어떤 강점이 어학적인 부분 또는 뭐 해외 글로벌 역량 또는 어떤 학위적인 부분 아니면 업무 능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명확하게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소서 항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1번 항목이거든요. What makes you move? 이 항목 정말 없어지길 바라는 취준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좀 가이드를... 제 생각에는 없어질 것 같아요. 항목은 없어질 것 같아요. 질문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지금 거의 2년째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목 자체는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음이 아프죠. 저는 이번에 책을 제정하면서 What makes you move로 책을 다시 냈거든요. 네, 근데 네. 이번에 아마 항목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나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현대자동차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현대자동차가 예전에는 5,000자를 한 개에 물어봤던 때가 있어요. 2013년인가 그때는 5,000자를 갖다 그냥 항목 하나에 물어봐서 아마 지원자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네. 5,000자 쓰다가 이제 지원을 포기하죠. 근데 지금은 항목을 3개로 나눠놨지만 2번과 3번은 명확하게 물어보는 것들이 혼란스럽지 않은데 1번은 그야말로 지원자 본인의 어떤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양보할 수 없는 또는 지키고자 하는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측면이 강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억지로 자동차와 관련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정말 나에 대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무조건 나에 대해서만 쓴다고 다 답이냐?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나의 신념이 뭔지를 결부를 시켜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영상 보시면서 준비를 해야 될 건 뭐냐면 1번 항목에서 내가 양보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가치들을 좀 써보세요. 한 5개에서 한 10가지 정도 나오겠죠. 뭐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자전거 타기가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그러니까 그걸 갖다 먼저 따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현대자동차는 이러이러한 현대자동차가 절대 여러분들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매출액을 우리는 올리는 회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거든요. 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우리는 그러니까 회사의 그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도 포스코도 철강을 많이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마다 미션, 뭐 애플도 그렇고 모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 또는 미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먼저 살펴보고요. 거기에 걸맞는 나의 아까 나열했던 그 신념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고민을 먼저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실지는 3월 초에 다시 할게요. 저희가 방송 때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는 그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정리를 네. 해주시는 것도 분명 항목 도움이 나오는 될 거 겁니다. 보고 한번 다시 그렇죠. 한번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그래요. 1번 항목에서 뭐 절대적인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 쓰면 좀 떨어진다는 사례들도 이런 거 하지 있어요. 마라. 예. 자동차 얘기만 천자하시는 경우.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얘기는 사실 별로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얘기는 3번 정도 여러분들의 경험 또는 이력서상 점검하는 거고 1번 항목에 자동차와 관련된 무슨 내가 평소부터 자동차 타는 걸 좋아해서 얼마 전에 봤던 친구는 또 무슨 미국에서 그 뭐죠? 한 1,000km를 뭐
동부에서 서부를 또 횡단했다는 네. 되게 재미없고 뻔한 얘기를 천자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동차에 본인을 껴맞추는 건 안 그렇죠. 된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막 현대자동차를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뭐가 광고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 뭐 속도가 안 나갔다라든지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네, 정작 물어본 건 마치 쿨한 척 되게. 그렇죠. 본인의 어떤 미션이나 믿음을 물어본 건데 갑자기 회사를 비판하는 거는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의 전략이었겠죠. 너무 회사를 찬양하면 안 되니까 비판하면 뭔가 좀 나를 잘못된 냉정하게 그렇죠. 쿨하게 볼 거야 했는데 쿨하게 이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랑 여러분들이 일단 결부시켜서 시작하려고 그러면 결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그냥 무작정 찬양한다거나 또는 입사해서 뭐 열심히 근무할래 이런 뻔한 얘기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판적인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예전에 농심 얘기하시면서 그랬어요. 네. 그때 이름 촌스럽다고 누가 썼다가 그래요? 그런 그렇죠. 비판 되게 큰일 난다. 그러니까 농심 4번 항목이 예. 치명적인 비판은 맞아요. 피해야 된다는 하신 적이 있어요. 농심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고 그 이미지를 뭐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농심에서 4번 항목에 그랬더니 농심 그러면은 좀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촌스럽고 시골스럽고 이런 너무 도메스틱한 국내적인 느낌이 강하다.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농심은 해외에서 딱히 지금 몇 개 제품 빼고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바꿔줄 수 없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그냥 기술하는 거는 뭐 해결책이 없으니까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되게 예민한 부분인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자동차를 제외한다면 What makes you move니까 그 사람이란 게 뭐 각자마다 신념이나 어떤 뭐 그 각자의 어떤 가치관이나, 좌우명도 있겠고 가치관도 있겠고 없을 수가 더 가능성이 크지만 네.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게 생기게 된 연유를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 개인 방송을 지금 거의 1년 한 반 정도 꾸준하게 오늘 아침에도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7시에 라이브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What make 조민영 무브라고 물어보면 저는 제가 부족함이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잖아요. 지금 뭐 물론 여러분들 불특정 다수를 만나지 제가 소위 만나는 이 학생들을 하나하나 다 케어링을 못하는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새벽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결핍 때문에 제가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굳이 알람을 안 해놔도 눈이 떠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또 부족함 쓰지 말고 또 자소서에 부족함은 내 거야. 쓸 수도 있어. 자 현대차 담당자님 부족함 쓰는 애들 떨어뜨리십시오. 네, 제 거를 그대로 따라. 타이틀을 버럭을. 저에겐 부족함 이러면 또 결핍 쓴다? 알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러시면 여러분들 안 되니까 제가 드리는 의미를 우리 잡정보센터 꾸준하게 보시는 애청자라면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번 항목 바로 살펴보죠. 지원 기업을 고르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 현대차가 부합하는 이유를 적는 항목인데요. 여기서 참 네. 헛다리 짚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따로 노는 항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에서 나의 신념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런 신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회사가 현대자동차라는 논리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번에서 그러니까 1번에서 나의 어떤 믿음이나 가치가 있을 텐데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회사가 왜 자동차 회사인지를 쓰셔도 되고요. 그게 왜 하필 다양한 자동차 회사 중에서 현대자동차인지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그 경험을 쓰지 마세요. 2번 항목에서는. 보면은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왜 그 기준이 현대자동차에 적합한지를 쓰라 그랬잖아. 네. 그죠? 3번을 보시면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뭐고 그걸 잘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으니까 3번은 경험을 써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2번은 경험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한 100번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자소서를 보면 경험으로만 거의 한 900자를 채워서 너무나 훌륭한 경험이긴 하나 2번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선택 기준이 나오질 않아서 불합격하는 상당수의 분들을 제가 거의 뭐 수년째 목격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네. 있잖아요. 판을 깔아주세요. 그 좋은 판에서 저는 잘 뛰어놀게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축구로 얘기하자면 아, 그것도 좋죠. 나는 그런 논리도. 벤치 멤버 좋으니까 1군에만 보내주세요. 나는 뛸 겁니다. 2군 가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약간 아주 본인이 경쟁력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좋은 회사니까
내가 잘 일할 수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썼다가 왜 지난주 학생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렇게 쓴 친구들 많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많긴 한데 근데 학생들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컨텐츠가 딸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준비만 되게 많이 했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준비는 안 했기 때문에 뭐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해줄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굳이 이번에서 나에 대한 얘기 안 했을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술적으로 자소서 작성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 입사를 위해서 고민한 시간과 노력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 결과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네. 지원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3번 이거는 항목이죠. 결과적으로 뭐 제일 쉽죠. 경쟁력이죠. 뭐.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직무 전문성?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구개발부서에 지원한다면 자동차 관련된 경험들을 쓰셔야 되고 또는 자동차 동종 업계에 있는 경험을 써야 된다거나 또는 뭐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색깔을 명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강점, 경험 이런 걸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직무 분야 여기 나오고 있죠. 해당 직무 분야예요. 해당 직무 분야. 그러니까 2번 항목은 회사 선택이고 2번은 직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나마 3가지 직무를 다뤘지만 왜 하필 2가지 직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한 가지 직무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최소한 300자 정도는 1000자 중에 300자 정도는 기술이 돼야 안심을 하고 나머지 700자를 인사 담당자들이 읽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는 아날로그적으로 전부 출력을 해서 방에 들어가서 가둬놓고 다 읽어보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네.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진짜 스펙 믿고 소위 그 까부는 친구들이 많이 떨어져요. 스카이 분들 중에서도 노력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합격하는 서류 통과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부터 빨리 현대자동차를 1순위로 생각하는 분들은 고민을 시작해 주셔야 함을 좀 당부드립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부터 현대차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했거든요. 이 블라인드 채용 노려볼 만한 친구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블라인드 채용은 뭐 꾸준하게 이제 그 전형의 이름을 변형시키면서 예. 진행을 힌트로- 해왔는데 힌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펙상 내가 일반 전형으로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나이다. 또는 전공도 아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다른 분야에서 노력했던 강점이 있다면 지원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음반을 내봤다. 또는 가수 경력이 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분들 있죠. 네. 지원할 수 있어요. 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성희 아나운서 같은 예를 들면 전혀 자동차 쪽을 모르더라도 네, 첨삭해줄게. 전혀 모르더라도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하는 게 다시 뭐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부분의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전형들은 네, 특이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여러분들이 마이스터고 이런 거. 그거 이제 고졸이라 전형 아, 그래요? 자체가 좀 예. 대졸.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마이스터고를 되지. 나왔다가 좋지 않은 학교를 갔지만 그 직무에 계속 그 올인한 친구였다면 이런 거는 생각 없지 않아요? 뭐 마이스터고를 졸업을 해서 학위 자체가 현대자동차에서 원하는 4년제 학사를 가지고 계시다면 뭐 가능할 수는 있는데 아마 최종까지 합격할지는 조금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그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네. 뭐 신랄하게 파헤쳐봤는데 네. 이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도민혁 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가 돼 있고요. 네, 해외 취업을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죠. 해외 영문 이력서 작성하는 법 알아봅니다. K부부 다시 만난 세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2018년) 평창의 겨울은 선수들만의 것도 관객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의 윈터, 모두가 위너.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답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첫 코너죠.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공인기업은 강서구 송정동 소재의 한국치공구공업 주식회사입니다. 항공기 부품 및 치공구 제조하는 청년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해외 사업 진행 관리, 신규 해외 사업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할 해외 영업 관리 1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또는 석사 이상 학력으로 경력은 무관하며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분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기계공학 또는 항공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해외 연수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고용 형태는 12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신입 기준 2,780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공인권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구비 서류를 준비하신 후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외 영업관리 직원 1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웅남동 소재의 감림중공업 주식회사입니다.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하는 청년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사무보조원 신입 1명입니다. 총무 및 인사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전문 대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청년층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500만 원이며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 경조금, 차량 유류 보조금, 우수사원 표창, 건강검진 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장원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관심이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주로 떠나봅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전주엔 어떤 소식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육군 부사관 학교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6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애초 잔디관리, 수목전지 업무를 담당할 조경식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조경기능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급 266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2월 19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유한회사 OK입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체에서 자재 및 차량 운행관리, 수리 관련 세금 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할 자재 구매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부터 대졸까지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차량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가능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2월 23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재 및 구매 사무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지원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 원한다면 이분과 함께하면 되죠. 네. 영문 이력서 자소서 멘토 겸 글로벌 잡센터 취업 영어 전문가 CRR 박쌤 나오셨습니다. 하이, 시아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원투 씩하시네요. 스텝. 네, 오늘 아, 되게 그런가요? 까맣게 또 그냥 네, 가오나 씨 느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예. 아, 안녕하십니까? 또 생각지 못한 답이 나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부의 도우미 조소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좀 만나봐야 될 텐데 네. 어떤 내용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예. 두구두구 이제 다음 주에 이 학생과 함께 나오려고 하는데요. 오. 네네네. 오늘은 숙대 생명과학과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할 때 해리라고 불리우는 과 중 한 곳인데요. 아무래도 석사 이상이 아니면 R&D 쪽으로는 조금 지원이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네. 이 경우를 해외 취업 쪽으로 어떻게 접근시켰는지 이 경우의 수는 조금 특이하게도 제가 실질적으로 아예 전략 자체를 같이 짜서 대진대 행정학과의 경험을 살려서 생명과학하고 어떻게 진로 직무 방향성을 설계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려 볼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진대 행정학과를 다니다가 편입을 숙명여대로 한 건데 네. 그 전에 학력을 가지고 좀 프로세스를 진행하신다는 맞습니다. 얘기군요. 예. 제가 편입생 출신이어서 네네. 아무래도 하나하나 좀 커리어 분석하는 거에 서로 좀 공감하면서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이번에 잡 오퍼가 하나 들어왔네요. 멀첸다이징 그렇네요. 쪽으로 구매팀. 특이하네요. 그렇군요. 어떤 분야로 좀 초점을 맞추신 건가요? 그럼?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쪽으로 잡았어요. 이게 네. 해외 취업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기업 쪽은 여러분들이 영업 지원, 영업 관리 따로따로 보시는데 해외 취업은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면 영업 지원, 영업 관리, 구매, 유통, 물류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딱 박아드려도 다재다능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인재다라고 딱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어떤 일을 주로 하는 직무인 겁니까? 일단은 해외 취업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 영업관리직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 아셔야 되는 거. 예. 작년 12월에 출국했던 그 인제대 영어영문학과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비즈니스 어드민으로 직무를 잡아서 한번 썼던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좀 하시냐면은 아무래도 처음에 그 고객한테 B2B나 B2C에서 고객 팩스로 그 메일이나 그런 거 인보이스 발행된 서류를 받겠죠. 그래서 이걸 등록을 하고 이메일도 영어로 보내거나 고객 관리 업무를 일단은 보게 되시는 게 1차적인 업무시고요. 인보이스 발행도 하십니다. 그리고 단순 사무 업무까지 이게 보통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여러분들 엔트리 레벨로 가셨을 때 하시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 직무에 특별히 선호하는 뭐 전공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해외 취업 쪽은 예. 상경 계열 쪽이 아무래도 TO가 많습니다. 이 친구도 생명과학만 가지고는 지금 요번에 어디죠? 아, 저기다. 신시티, how can I say in English?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브라이튼 기업에서 예. 비타민 제조회사, 제가 가끔 한국어를 까먹습니다, 여러분. 네, 비타민 제조회사에서 요번에 생명과학과 친구 한 명이 됐었는데요. 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TO가 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학과, 그럼 보통 여러분들 공기업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공기업 말고도 사기업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학과, 상경 계열 그리고 여러분들이 6학점 이상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련해서 수강을 하셨다면 그래요. 접목시킬 만하십니다. 네. 과랑 상관이 없이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자신한테 맞는 직무를 찾아서 일반 충분히 자기 과와 여러 뭐 공기업 이외에도 사기업을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좀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력서의 주인공 박세은 양의 레주메 어떤지 조세영 아나운서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 세은 양의 수정전 이력서 부분입니다. 바로 Summary of Qualification인데요. 예. 이 부분이 이 자신의 장점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이력서 맨 앞단에서 이제 채용자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원만한 대인 관계, 일을 기간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한다. 다양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좀 어떤 직무건 좀 다 돌렸을 수 있는 평이한 경험을 좀 적어주셔서 업무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쌤 맞나요, 어떠신가요? 제 네. 생각엔 이제 서울 오브 퀄리피케이션은 수정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어가 친구-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이 친구 영어 일기 썼습니다. 여러분 직무로 쓰셔야죠, 그렇죠? 간단하게 그냥 앞에 블랙 포인트로 그래요. 적으시고요. 예. 일단은 2단어 이상만 일단 기술부터 시작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아무래도 HR 매니저한테 먼저 어필하는 게 좋겠죠. 기술을 앞으로 빼야겠죠.
기술. 네, 기술 네. 부분을 앞으로 좀 빼고요. 좀 예. 간단하게 좀 정리한 게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명사시켜서 QAQC 관련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있는데 QAQC를 왜 썼냐? 생명과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SCM, 제조 분야하고 여러분들 생산 공장까지 같이 QAQC까지 같이 SCM은 행정학과, QAQC는 생명과학과 이렇게 미래직업군을 설계할 수 있는 단어들을 빼서 명사화시켰더니 확실히 간결해 보이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훨씬 네. 더 가독성이 좋고 아까 그러니까요. 거보다는 그냥 아까 네. 무슨 글 쓰는 것 같았는데 네네. 훨씬 더 좀 깔끔하네요. 네, 영문 느낌이. 해력서는 블랙 포인트가 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네, 또. 사실은 서머버 퀄리피케이션만 봐도 이 지원자가 아시겠지만 해외 취업은 여러분들 자격증보다도 내가 너희를 던져 놓았을 때 당장 일할 수 있니 이것들아 네. 이거예요. 그러면 기술을 앞에 쓰셔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기술 적으시고 경험 적으시고 그 밑에 서술해서 내가 내 성격 간단하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것만으로 Summary of 충분합니다. qualification 들었고요. 네. 다음 박사님의 에듀케이션 부분인 네. 건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네, 교수 먼저 아나운서. 학과와 전공을 해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정리하는 항목인데요. 아까 시라 쌤이 영어 일기를 썼다라는 부분이 확 여기도 다가오는 일기인가요? 대목입니다. 네. 보면 뒤에 중략이라고 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약 2배 정도로 더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욕심이 많은가? 네. 말을 참 잘 들어서 네. 제가 영문 성적 증명서를 출력해서 쓰라는 얘기를 했더니 행정학과에 관련된 거 신이 나서 너무 많이 썼어 우리 세윤이. 조금 잘랐다. 네. 잘라서 간결하게 몇 개만 뽑았다. 깔끔하죠? 네. 역시 블랙 포인트 이거면 됩니다. 끝. 에듀케이션 끝. 네. 자, 한번 첨삭 후에 띄워주시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예. 살펴보죠. 네. 지금 일단 앞에 블랙 포인트만 딱 이렇게 박아놔도 간결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프라이빗 섹터, 내가 민간 부분뿐만이 아니고 아무래도 행정학과는 퍼블릭 섹터, 공공기관에 입각하겠죠. 그래서 앞에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관련된 전공 이렇게 한 5개에서 6개 정도만 적어주십시오. 블랙 포인트를 찍고 단어 형태로 끊어주고 네. 문장이 아닌 네. 그렇게만 해줘도 훨씬 더 가독성이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 자, 다음으로 어떤 예.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워크 다음은 익스피리언스네요, 그죠? 예, 세은 양이 워크 익스피리언스로 정리한 내용을 네. 이 기업 이름과 또 어떤 직무였는지만 좀 가져와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 선생님으로 그리고 화장품 가게에서 고객 서비스를 했고요. 또 학원에서 수학 강사, 옷가게에서는 초보 MD로 활약을 했습니다. 또 어느 한 구청인 것 같은데 인턴으로 일을 했다고 적혀 있네요. 되게 다양한 이렇게 걸 하셨는데. 영어 네. 성적 일단 영어가 되게 되게 봐요. 있어 보인다, 되게- 그쵸? 네. 되게 있어 보이네. 저도 지금 보니까 되게 LG 있어 보이네. 하우스홀드 앤 헬스 코스메틱 스토어 하니까 막 진짜 있어 보이는데 이거 화장품 저겁니다. 가게. LG 생활건강, 뭐 LG 얼굴샵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아, 네. 예, 예.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이건데. 네, 야, 뭐 네, 커스터머 제가 서비스. 간단히 그냥 예. 훑어보기에는 이게 그래서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좀 연결을 해보셨나요? 이제 다들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우리 세은이 와서 조금 조목조목 이 부분은 짚어볼까 어.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생명과학이잖아요. 아. 그러면 생명과학이니까 이번에 QA/QC 관련된 거, 화장품에 관련된 거 좀 빼보고 그리고 고객 서비스 관련해서 이런 것만 가지고 조금 빼볼게요. 그래서 하나만 조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CR 포인트만 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 PPT를 외치면서 실장님처럼 좋아 해냈어 어떻게 이걸 바로 초년생부터 하시려고 하십니까? 회사의 개혁을 이렇게 내실 수는 없어요. 애석하게도 그렇죠. 예. 도와드리는 겁니다. 영어 단어는 이거면 돼요. assist. 그렇죠? assist. 네, 그리고 선임은 다 시니어 매니저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훨씬 편해졌죠. 그래서 선임을 도와서 강구해냈다. 옆에 CRS 포인트 보시면 간결하게 제가 한국어 뜻을 조금 나열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고안하였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맨 마지막에 경쟁사라는 단어로 This is our competition. 이게 경쟁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이거만 좀 기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려질 경력들이 재탄생을 한 것을 함께 보셨고 맞아요. 좀 더 워크 익스피리언스에서 좀 더 뭐 타스크나 리스폰시빌리티에서 좀 더 짚어줄 만한 부분이 있다면 뭐 재고 관리나 데이터 프로세스 정리하고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속도를 냈는데 네. 차근차근 봐도 되겠어요. 다시 예.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가 숙명여대 행정학과로 편입을 했고요. 숙명여대 생명과학으로 편입을 했죠. 예. 근데 사실은 전공 들은 거를 보니까 애니멀 바이올로지, 동물 생리학 이런 거 들었는데 어떻게 비즈니스 어드민으로 빼냐. 선생님 저는 정말 답이 없다. 예, 맞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샘표로 미래지구권을 쓰거나 메일 유업 쪽으로 나중에 빼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대진대학교 행정학과에서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행정학과에서 뽑으면 비즈니스 어드민, 제조업,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업 공정에 관련된 직접 그런 기술을 수강하셨던 내역들이 있으니까 뽑아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그럼 SCM 이쪽이 뭐겠어요? 당연히 제조공정 관리겠죠. 근데 보면은 생명과학 쪽이니까 나중에 초년생이 할 수 있는 건 품질 보증 관리예요. QA/QC입니다. 다시 미래지구권 잡을게요. 행정학과랑 생명과학. 여러분들 생명과학 나오자마자 바로 R&D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품질 관리까지 하실 수 있거든요. QA/QC까지. 그럼 SCM, QA/QC, SCM 제조 공정부터 시작해서 품질 관리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거 잘 보시면요. 제가 지금 수정한 것도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예. 살짝 보시면은요. 지금 receive, counted, 띄워주시죠. 네. 그리고 and stored stock items and recorded data manually and using computer. 오랜만에 영어 읽었네요. 네, 저는 그러게요. 영어 수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네, 지금 보시면은요. 내가 물건을 받아서 지금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영어로는 멀첸다이징이라고 해요. 퍼체이징이나 구매팀에서 이번에 오퍼가 왔던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상품을 받아서 그리고 그 재고 아이템을 영어로 스탁 아이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고 아이템을 비축해 두었다가 데이터로 기입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내가 커말 이급이 없더라도 사실 요새 커말 이급 많이 다뤄지진 않는데요. 데이터를 축적해서 실제로 기록했다라는 영어 표현까지 완벽하게 컴퓨터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옆에 예. 시라스 포인트 보십시오. 좋네요. 네. 아, 정말 그 전공도 이렇게 같이 융합해서 지원을 했다는 것도 신기하고 외국 시아라 같은 경우는 쌤의 이제 학부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네네. 풍림여대랑 대진대 뭐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쪽의 과를 잘 이렇게 콜라보하는 네. 아주 아무래도, 좋은 전략이 아니었나 네, 저희 생각이 회사에 드네요. 필요한 네. 인재들이 또 여기 컨설턴트들이 또 앉아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도 해외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시간 채워봤습니다. 영문 네. 이력서 어려우시다면 다음 주도 꼭 챙겨봐 주세요. 오늘 고생해주신 시아라 박쌤 그리고 조소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알찬 시간이었고요. 내일도 2018 상반기 공채 합격 전략 짚어보는 시간이죠. 공채 승리를 위한 시간 이어지니까요. 내일도 많은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